지난해 말 정상화 사업에 들어간 새 정부의 3개 수문 가운데 두 번째 수문이 일으켜 세워지는 등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충청권 환경단체가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던 수소충전소 설치를 포기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고용 승계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취업 지원 관련 최종 협의안이 도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재가동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새 정부의 한 개 수문이 다시 일으켜 세워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압 실린더 교체 등을 위한 과정인데요. 이렇게 3개 수문에 대한 정비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담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계속되는 등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보재가동을 위한 정상화 사업에 들어간 세종보입니다. 이곳엔 모두 3개의 가동보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난해까지 누워져 있던 가운데 있는 두 번째 보가 일으켜 세워져 있습니다. 수문 구동을 위한 유압 실린더와 배관을 점검하고 하부에 있는 토사를 제거해주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오는 4월까지 3개 가동보에 대한 모든 정비를 마치고 5월부터 운영한다는 게 환경부의 계획입니다. 이번 수문의 보수 작업이 완료가 되면 가동보, 그러니까 1번 수문 작업을 시행을 하면서 지금 여기가 유심부이기 때문에 가물막이를 설치를 해서 여기 내부에 그 물을 배수를 하고 3번 수문도 뭐 토사 제거라든지 실린더 그 점검 및 보수를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종보 재가동 흐름에 정치권과 충청권 환경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마련한 세종보 관련 환경부와의 간담회.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 수문을 완전 개방한 후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는 것이 눈으로 목격되고 있는데 다시 수문을 닫을 경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세종보를 포함해서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 조성된 보들의 수문을 닫아서 담수하면 멸종위기 흰수마자와 미호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내용이 이후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와 토론 과정에서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수문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환경부가 정상화 사업 추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환경부 세종시가 이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용역이 추진돼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 여론 수렴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검증 절차와 토론회를 통한 공론화에 나설 것은 물론 주민투표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적극 요청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종보 정상화 사업을 반대하는 정의당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또다시 세종보 재가동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찬반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수소 차량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소 충전소 설치가 부지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결국 부족한 예산과 기피 시설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시가 수소 충전소 추가 설치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후 부지를 확보한 뒤 다시 도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부지 확보 계획은 아직까지 따로 없어서 사실상 무산된 셈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환경부의 수소 충전소 설치 공모 사업에 선정된 아산시. 수소버스 보급과 일반 수소차가 매년 늘어나면서 초사 충전소와 인주면 민간 충전소에 이어 배방이나 탕정 인근에 한 곳을 더 추가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치솟은 부지 비용과 기피 시설이라는 인식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아산시가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을 포기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아산시가 지난해 4월
수소 충전소 설치와 관련해 국고보조 사업 신청 취소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유는 부지 미확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의 수소 충전소 추가 건립 계획은 중단됐습니다. 시는 수소 차량 활성화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후보지 선정에 나섰지만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부득이하게 사업 취소를 요청했다며 추후 부지를 확보할 경우 다시 공모 사업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청 취소 이후 추가적인 부지 확보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수소 충전소 설치를 위해 시가 확보한 예산은 60억 원. 결국 부지가 발목을 잡으며 추가 충전소 설치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가 조기에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세종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16일 기준 19억 2,600만 원을 모금해 당초 목표액이었던 약 18억 3천만 원 대비 105.3%를 달성했습니다. 한상혁 세종지회장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난항이 예상됐지만 시민들과 개인 및 법인, 고액 기부자가 참여해 사랑의 온도 100도를 조기 달성하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모아진 성금은 올 한 해 동안 복지 사각지대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고용 승계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세종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취업 지원 관련 최종 협의안이 도출됐습니다. 협의안에 따르면 세종시와 시설관리공단은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근로자는 재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법적으로 고용 승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고충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편 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세종시청 외부에 설치했던 현수막과 천막을 모두 철수했습니다. 천안 수신면에 있는 한명회 묘역과 각원사에 있는 묘법 연화경이 충남도 문화재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기존에는 종중과 사찰에서만 관리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보수 정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조선 정기 3정승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문신, 한명회의 묘역입니다. 한명회와 부인 여흥민 씨의 묘가 앞뒤로 나란히 조성돼 있습니다. 속조물의 조각과 축조 방법을 고려했을 때 15세기에서 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보존 상태도 양호합니다. 천안 한명의 묘역과 각원사가 소장 중인 묘법 연화경이 충남도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묘법 연화경은 세조비인 정의왕후가 세조와 예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든 목판본 계열로 1569년 판각의 간행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각원사 주지인 대원 스님이 은사에게 받은 것으로 전체 7건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못 쓰시니까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 지역에서 불교적인 그런 첫째 이제 경이 이제 문화재이 됐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전 앞으로 아주 좀 소중히 간직할 우리 불교 문화고 우리 대한민국 어떤 그런 문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보수 정비나 보존 처리 등 관리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도지적 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해서 문화재보호법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돼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와 천안시에서는 앞으로 보존 관리를 더욱더 신경을 쓸 거고요. 이로써 천안에 있는 도지정 문화재는 27건에서 29건으로 늘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4월 10일 총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과 핵심 공약 등을 들어보는 나는 예비 후보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종갑 선거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선재 예비 후보를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성선재 국민의힘 세종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세종시는
민주당 10년 장기 집권으로 인해 망가진 상태입니다. 좁은 도로와 부족한 주차장, 문화 인프라, 수천억의 부채 등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의 회생불능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 성선재가 성실하게, 선하게, 제대로 세종시를 재부팅하겠습니다. 저 성선재가 세종시를 10년을 넘어 100년, 1000년의 명문수도 메가세종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핵심 공약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수도 헌법 개정 문제입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가 헌법 전문가로서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깨고 개헌을 통해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것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개헌을 통한 명문수도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며 현재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애매한 타이틀을 없애고 행정수도 지위를 반드시 가져오겠습니다. 둘째, 교통 문제입니다. 도로 입체와 신호체계, 또 제한속도 합리화, 스마트 주차타워 등 다각도로 접근하며 지역의 최대 현안인 KTX 세종역, 가라마이시, M버스, 버스 노선, 광역철도 문제 등도 그 어떠한 불합리한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게 오직 시민만을 생각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경제 문제입니다. 기업이 오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자연스럽게 기업을 유치하는 활동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부터 투자를 유발하겠습니다. 이는 제가 세종시 투자유치 자문관으로 역임하며 고민했던 문제이고 세종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후보분들이 무엇을 할지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할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저는 앞서 단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고 현실성 있는 공약들을 어떻게 할지 제시했습니다. 최근에는 골목골목을 다니며 세종 시민들께 인사드리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보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시적인 공약도 중요하지만 시민 한 분 한 분의 어려움과 의견도 저에게는 크게 소중합니다. 지역구의 작은 어느 민원 하나도 소홀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해결사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전국에서 오셨습니다. 다양합니다. 젊습니다. 교육열이 높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우리 세종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 성선재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파트 분양을 계획 중이라면 자치단체마다 새해 초에 발표하는 주택 공급 계획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 세종시에서는 10,000가구가 넘는 주택이 신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 밖에 올해 세종시에서 주목할 만한 부동산 정책 소식을 김우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관심을 끄는 건 올해 예정된 주택 공급 규모입니다. 전체 1,877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연초 발표하는 계획 물량으론 6년 만에 10,000가구를 넘었습니다. 지역별론 동지역의 2,643가구, 읍면지역의 8,234가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읍면지역 공급량이 더 많습니다. 연기면과 조치원읍 등에서 모두 4,000가구가 넘는 임대주택이 대거 분양될 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들 대부분의 물량이 지난해 예정됐다 연기된 사업으로 올해 역시 하반기 분양을 예고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실제 성사될지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됩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2사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각각 13,000가구씩 모두 26,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중 읍면지역의 경우 조치원읍 신흥리와 연서면 월아리 일원에 7,000여 가구, 연기면 보통리 일원에 5,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거쳐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토부에서 지정 고시한 세종 조치원 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통해 신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도 추진됩니다. 일명 세종형 반값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전체 300세대 규모입니다.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곳은
대학 부지가 있는 이곳 사생활권 지편동 일원으로 한 가구당 26에서 33제곱미터 규모의 1인 가구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전망입니다. 세종시는 행복청과 협의해 토지 공급 지침을 개정하고 올 하반기 중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번에는 올해 세종시에서 바뀌는 복지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지만 합계 출산율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세종시가 올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몇 가지 지원 시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에게 주는 수당인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액수가 올해부터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둘째 아이부터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었습니다. 또 만 0에서 1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도 11개월 자녀까지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3개월까지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이 밖에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가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10곳과 다함께 돌봄센터 2곳을 추가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친화 문화 확산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청년 복지 지원도 확대됩니다.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청년 내일저축계좌인 청년통장 신규 모집 인원도 지난해보다 70여 명 늘어난 750명까지 확대합니다. 또 청년 마음건강센터를 설치해 우울이나 불안을 겪는 청년에게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복지 안전망 구축도 눈에 띕니다. 최근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여성폭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피해 상담과 보호가 가능한 여성 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가 설치 운영됩니다. 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 기반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세종시 응급의료지원단을 신규 설치하여 세종시 맞춤형 응급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소아응급 분야를 비롯한 응급의료기관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응급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의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 이러한 복지 정책이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신정호를 문화예술은 물론 생태계를 더한 융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생태교량과 조류서식지 보호시설 등을 설치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신정호를 만든다는 건데요.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문화예술 아트밸리 아산의 중심인 신정호. 연꽃 등 다양한 수생식물을 비롯해 천연기념물인 큰고니와 같은 조류도 관찰할 수 있는 우수한 생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신정호에 자연환경을 관찰할 수 있는 교량을 비롯해 조류 서식지 보호시설과 꼬리 명주나비 서식지를 만들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정원 형태가 아닌 신정호의 특성을 살려 식생 식종과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설치, 수질 정화 사업, 에코농 파크 조성 등 다양한 융복합형 문화예술 생태시설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해를 넘겼지만 자연환경 보존 이용시설 설치 공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6월 실시 설계가 완료되고 8월 공사 발주에 들어갔어야 했지만 아직까지 실시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겁니다. 사업비도 당초 63억에서 9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인허가 사항 등이 포함되고 보완 작업이 필요해 용역이 지연된 상황이라며 결과는 오는 3, 4월쯤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늘어난 사업비의 경우 교량폭이 넓어지고 공사 단가가 높아지면서 증가했다며 우선 현재 도비 39억 원을 포함해 63억 원을 확보한 만큼 올 하반기 착공에 내년 준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은 전국에 20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공무원 채용 규모를 10%가량 줄여 취업문이 더 좁아질 전망인데요. 이런 가운데 천안의 한 특성화고 학생 7명이 졸업도 하기 전에 국가직 구급 시험에 합격해 화제입니다. 송용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천안 여상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윤슬 양. 다음 달 졸업을 앞두고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달 21일에 발표된 국가직 구급 공무원 지역 인재 전형 관세직에 최종 합격한 겁니다. 입시 이후에도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이 지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조금 바꿔서 공무원 시험에 먼저 준비해서 취업을 한 이후에 합격 소식을 들은 건 윤슬 양만이 아닙니다. 같은 반 단짝으로 2년 동안 공무원의 꿈을 함께 키워온 이건희 양과 전지혜 양도 각각 일반 행정직과 회계직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너무 벅차올라가지고 눈물이 찔끔 났고 또 바로 엄마한테 전화드려가지고 엄마께서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너무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2년 동안 함께한 친구들 또한 모두 좋은 성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회생활 없이 바로 취직을 하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적어도 4살 정도 나니까 제가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크기도 하고 먼저 잘 적응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 학교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33명의 공무원을 배출했습니다. 이번에도 7명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일반 전형보다 시험 과목 수가 적고 경쟁률도 비교적 낮습니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인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가 공무원 등용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번 주 우리 지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주 후반에 큰 추위는 없겠지만 운전하시거나 외출 시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